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네.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예.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특별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동원시켜가지고 예.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네네.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분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예.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사람은 네네.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윈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은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은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은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 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 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전 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시켜서 했느냐, 추명호 국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은혜도 모르는 X들 이렇게 욕을 했다고. 누구를 향해서 욕을 했냐면 삼성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자, 사실 최순실 씨가 삼성하고 상관이 없다. 뭐 삼성도 최순실 씨의 배경의 뒷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예. 뭐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토대로서 말씀을 드리면 최순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삼성이 말을 지원하면서 말의 소속 누구 소유냐라고 썼을 때 그걸 삼성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말이
당신 말이 아니야. 내가 우리가 그렇죠. 빌려준 거라 이런 예.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했던 말이에요. 은혜도 모르는 X라고. 그 말은 뭐냐면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말을 사주기로 했는데 삼성이 왜 빌려주는 것처럼 소유주를 자기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달된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박원호 협회 전무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한테 분명히 삼성에서 연락을 할 거야. 만나서 조율하고 말도 받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2차 독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면 그 독대에서 최순실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이 전달됐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1차 독대에서 삼성이 지원을 열심히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해준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하는 것까지 나온 걸 보고 또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무서운 눈빛을 처음 봤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2차 독대에서 분명히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최순실 씨는 이 말 소유주가 자신과 정유라 씨가 아닌 것이 불만이었던 건데 어쨌든 박원호 전무에 따르면은 삼성 측에서 마음대로 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반 승마 지원과는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마주가 삼성으로 돼 있지만 네.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냥 네 거나 다름없다.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타라.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정유라 씨도 비슷하게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뭐 이 말 이름 바꾸는 거나 타는 과정 모든 것에서 삼성이 좌우했고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타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듯이 지금 그 부분은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박 전무도 증언을 한 것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이 불리한 증언이죠. 하지만 그만큼 내용상으로 이 말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은 뇌물에 가까웠다라는 뭐 그런 이제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어제 박원호 전무가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경재 변호사, 그러니까 최순실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사생활을 좀 걸고 넘어지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은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혼한 후에 가족과 함께 살았느냐? 안 살았는 거 다 알고 있다. 안 사람하고 살았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당시 빚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됐니? 너 혹시 돈 빼돌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질문을 함으로써 이 재판과는 좀 관련 없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좀 몰고 가려고 하니까 제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저런 류의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증언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증언을 했을 때 당신 알고 봤더니 빚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혹시 뭐 돈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류의 것들.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러니까. 넘겨짚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증언에 떠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상황이 저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가능성은 없고 돈에 매수될 가능성이 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메신저인 증인 자체를 좀 공격하는 그런 어떤 신문의 또 일종의 변호사들의 잘 쓰는 반대신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검찰도 그렇게 하긴 해요. 네. 왜냐하면 변호인이 본인한테 유리한 증인들을 딱 신청했을 때 검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검찰은 또 수사 정보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와 그 사실과도 관계가 있을 때는 재판부 좀 들어주긴 하지만 일종의 네. 변론 기법이니까요. 너무 많이 나갔다 싶어 하게 되면 이건 이 쟁점과 상관없는 건데 그만하시죠? 라고 예, 제지를 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가 뭘 의도한지는 알겠으나 좀 너무 많이 나간 네. 지나친 반대 신문이었던 거죠. 지나친 반대 신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원호 전무한테만 딴지를 건 것이 아니라 검사한테 네. 검사 눈빛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네. 자꾸 이렇게 뭐 흐리려고 해야 되나 초점을 흐리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들이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원호 정부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최순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걸어야겠는데 뭐 증거를 가지고 할 얘기는 없으니까 뭐 사생활 들춰내고 검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흔들고 또 법원의 판단, 판사의 판단에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저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본인들의 불안한 상태, 본인들의 불리한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노승일 전 부장과 고영태 전 이사가 이번 일을 폭로한 후에 최순실 씨가 계속 이 두 사람의 사생활을 걸고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돈을 자꾸 임차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게 확 사업 자금하고 이런 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측근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감정이 쌓이면서 신용불량자여 있어가지고 카드나 이런 거 절대 쓰지 못하는 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고영태가 신용불량자였고 카드나 이런 걸 못 써서 내가 한번 빌려준 적이 있다.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에 딱 전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 씨도 어쨌든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구속 기소돼서 네. 재판받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고영태라는 사람 원래 이렇게 돈 문제가 많어. 그리고 나한테 내가 돈을 안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돈이 급한데 내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나한테 얼마나 원한을 품었겠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도 저 얘기를 계속 이제 공격을 했던 거예요.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탄핵 심판에서 사실은 고영태 씨가 태블릿 PC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면 얘기가 다를 텐데 어쨌든 태블릿 PC를 검증해볼 때는 조작 얘기는 없었고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그걸 가져왔건 팔았건 제보했건 어쨌든 상관없이 어쨌든 태블릿 PC 자체가 이제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근데 형사재판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영태 씨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 신청되고 이런 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고영태 씨가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최순실 씨의 저 탄핵 심판에서 있었던 것 이상의 거센 반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예.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보다 조금 증거 조사가 더 엄격하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노태강 문체부 차관이 출석합니다. 이번 문체부 이 좌천 인사 등에 관련해서 출석하는데요. 탄핵 심판 때도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좌천이 됐던 노태강 전 국장은 차관이 돼서 영전이 돼서 지금 오늘 법정에 출석하고 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앉아있게 됐어요. 법이 제대로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네. 사실은 지금 저 윤영 전 장관의 말을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한 부처의 국장 과장급을 이름을 지명하면서까지 좌천을 시켜라? 장차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이름을 꼭 찍어서 했단 말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목적을 갖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태원 전 국장이 지난번 2013년 4월에 경북 성주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승마대회에서 정유라가 준우승을 했어요. 그게 불만인 거잖아요. 최순실이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하라고 문체부에 지시를 했는데 그때 조사를 했던 단장이 지금 노태강 지금 현재 차관이잖아요. 조사 내용을 결과가 뭐였습니까? 박원호 전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최순실이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박원호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고 네. 최순실의 승마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름 찍어가면서 잘라라.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노태강 차관은요, 이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장관 찾아가서 울면서 나를 잘라달라. 차라리. 왜냐면, 그래야 우리 조직이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자기는 억울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만약에 좌천시키지 않았을 때는 계속 대통령 압력을 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본인을 좌천시켜달라고 본인이 울면서 얘기했다는 증언까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차관을 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승마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기 스포츠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비인기 스포츠를 챙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승마만 챙겼다는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그게 정유라와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야구 아닙니까? 야구, 프로축구 챙기고, 그 다음 올림픽에 나가는 메달 받으신 양궁 챙기고, 그리고 비인기 종목도 육성해야 돼.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있으니까,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이런 거 얘기해서 또 모르겠어요. 컬링 챙기고 이러면, 그 대통령이 이게 스포츠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했을 텐데, 네. 오직 관심 있는 게 지금
롯데강 차관 얘기 아니겠습니까? 축구, 야구, 배구 있는데 왜 자꾸 승마만 챙기죠? 승마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메달밭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승마하는 분들의 대부분 그 선수들이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있는 집 있는 집 자녀들이 자식들입니다.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국가에서 이렇게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알아서 또 잘들 하는 스포츠인데 왜 이렇게 승마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승마만 저렇게 챙겼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관측들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대통령이 승마를 지시해서 의아했다면 어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문체부직원이 민정수석실에서 또 체육 관련 지시를 해서 그것도 의아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뭐 대한체육회 이런 쪽 관할은 이제 교육문화수석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예. 갑자기 민정수석실에서 뭐 점검을 나오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이제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큰일이 났나 보다 막 이렇게 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결국 이제 교육문화수석실에서 한 조사 부분에 대해서 K스포츠 클럽에 대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이게 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한번 조사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 클럽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다라고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진술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로 했다.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다. 이렇다면 대통령에겐 좀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건 유리하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으로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르게 답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민정수석실이라는 데가 그런 뭐 이 스포츠클럽 감사하는 데는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라든지 인사 관련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데가 민정수석실인데 아니 대한체육회 K스포츠클럽을 민정수석실이 나갔다. 그럼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얘기할 수 있는 마땅한 어떤 다른 변명이 네.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뭐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법원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석할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화와 같은 성화를 보낸다고 해요. 네, 저분은 박 전 대통령을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어제 이런 증언이 좀 알려지면 그 지지자들은 좀 실망을 하겠네요. 뭐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발언 자체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우병우 전 수석을 믿었을까. 그랬으니까 모든 일을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까지 맡겼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또 지지자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무작정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판에 다르게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럼 이 변명을 하려면 미뤄야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알아서 그럼 챙겨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부담이 크고 네. 그러니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걸 보면 네. 이 자체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고 얼마나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나 하는 부분을 또 증명한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은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 겁니다.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예, 추명호 예.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나 윈라인 거쳐갈 직접 이유 소통을 없다.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요지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네네.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그 동원시켜가지고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네네.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핵심이죠. 일이죠. 그렇죠. 예, 네.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네네.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그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그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네네. 도대체 저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국정원에 이제 국내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주제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걸 것이죠.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